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 진행의 곽경호입니다. 66번째를 맞는 파워인터뷰 오늘 이 시간에는 부산 신발산업 관계자 4분을 모셨습니다. 신발 명품화 사업을 통한 신발산업의 현주소와 그리고 향후 전망은 어떤지 이들 4분의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4분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주식회사 화성 우영석 이사께서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주식회사 트랙스타 권동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주식회사 나노텍 세라믹스 정상옥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덕통상 전성표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부산 신발 산업이 제2의 도약기를 맞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한마디로 부산 신발 산업이 제2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 이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신발 명품화 사업이 이 같은 르네상스를 주도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 각 사별로 명품화 사업 전략은 어떤지 차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트랙스타 전략부터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권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시죠. 실제로 우리 이제 신발이 세계적으로 이 명품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마케팅 비용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 신발업계 규모로서는 그런 이제 투자를 감당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또한 이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나이키에서도 이제 에어라는 좋은 기능성을 첨가를 해서 세계적으로 이 글로벌 브랜드로 이 도약을 했고, 또 최근에는 또 MBT 같은 이 브랜드도 이 기능성을 가지고 세계적인 브랜드로 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이 기능성 신발을 만들어야 마케팅 비용 없이 세계적인 명품으로 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가 명품화 사업이 많은 이제 도움이 되고 있고, 저희들도 명품화 사업에 힘입어서 이 네스핏 제품을 개발을 해서 세계적인 브랜드로 도약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성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의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어떤 기능은 다 똑같다 하더라도 기능 중에서도 차별화된 기능,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단순 트렌드성 상품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대국민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기능적인 차별화라든가 이런 쪽에 전환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상품의 경우는 국내 유통뿐만 아니라 해외 판매까지도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수한 해외 성능 평가 기준 검증 기관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다닐 예정이고요. 그거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이 해외 진출하는데 또 저희들 글로벌 브랜드 전략의 일환으로 삼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죠.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나노텍 세라믹스 정상옥 대표께서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들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실상 생활에 있어서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이 경험해봤던 내용입니다. 물, 기름, 얼음 등에는 미끄러진다, 이러한 부분인데, 저희들은 실생활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제품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화장실용 슬리퍼, 작업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화, 안전화, 그리고 군용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신는 효도화, 이런 쪽에서 슬립성을 개선한 이런 제품을 두고 해외 마케팅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덕통상의 전략도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조 실장님. 개발, 그 다음에 마케팅으로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개발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자연 통기 시스템, 충격, 급수, 경량화라는 대표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가 개발에 추진을 하고 있고요. 마케팅 쪽으로서는 이제 이러한 개발 키워드 자체가 시대가 요구하는 또 이렇게 소비자의 니드가 이렇게 반영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접목해서 말씀드리면은 소비자가 원하는, 그리고 시장에서 이렇게 팔릴 수 있는, 또 이렇게 매출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신발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네.
네 분의 그 전략을 잘 들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그 본격적으로 신발이 세계화에 대해서 한번 자세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신발이 다시금 그 세계 시장을 주름잡기 위해서는 그 디자인과 기능성 면에서 그 선진 브랜드를 따라잡아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세계 시장에서 그 우리 신발 산업이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이번엔 그 화성 우영석 이사께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희들도 그 기능적인 부분이라든가 디자인적인 측면에 있어서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지금 현실은 좀 그렇지 못한 게 좀 안타까운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감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노력해 나가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국내 브랜드뿐만 아니라 그 국내 기업, 이 신발 관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단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차별화된 기능성 상품의 기능성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기능성이 아니라 그 소비자 니즈에 딱딱 맞는 그 차별화된 기능성 상품에 주안점을 두는 그런 쪽의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여담이지만 저희들이 시장에 나와 있는 닥터 세라토닌 신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차별화된 기능성 상품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저희 해외도 이제 수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제 추구해야 할 그런 어떤 노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두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국내 신발기업들이 최근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이겠는지 궁금한데요. 이 질문은 트랙스타 권동실 대표께서 한번 해주시죠. 저희 트랙스타는 지금 현재 일본이나 또 대만이나 중국이나 홍콩이나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이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전개를 해왔고,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명품화 사업으로 인해서 네스핏이라는 제품을 개발을 해서 전 세계의 대부분의 이 전시에서 대상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 북경에서 개최가 됐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신발뿐만 아니고 모든 제품 중에서 이 대상을 차지하는 그런 또 영광을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개발한 네스핏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10개 국가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네스핏 제품은 이 세계적인 글로벌 브랜드의 가격보다도 30% 내지 40%를 비싸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각 국가의 스스로 자기들이 30, 40% 높게 이렇게 판매하겠다. 이렇게 한 것은 기술력이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명품화 사업 덕택에 저희들이 이 세계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지금도 아주 급속하게 이 세계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앞선 질문을 통해서 네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미래 신발 산업의 신성장 동력은 IT와 그리고 인체공학적 기술이 접목된 첨단 기능성 신발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각 사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먼저 나노텍 세라믹스 정 대표께서 말씀해 주시죠. 쾌적한 신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쾌적한 신발은 어떠한 신발이냐? 이 신발을 신었을 때 항상 땀이 이 바깥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흡수를 한다든지 해서 이 발이 느끼는 이 쾌적함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사람의 어떤 힘에 의한 발전, 구동할 수 있도록 그 발전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mA 정도의 3.6V가 발생되는 발전기, 이러한 발전기를 이용해서 상전이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열전 소자를 이용해서 쾌적하게 하는 부분 하나, 또 하나는 이 어떤 발전기가 도입이 되게 되면은 결국 IT가 접목되고 하면 참 좋긴 한데 상대적으로 해결해야 할 잣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빨아야 된다든지, 이러하면 이 전자
이 소자들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수분에. 그러한 어떤 기술적 극복에 대한 부분. 또 다른 하나로서는 저희들이 접근하는 부분이 물리화학적으로 항상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방안. 이러한 부분은 이제 소재로서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소재는 사람이 걸어 다닐 때 그 땀에 의한 부분을 충분히 흡수했다가 또 신발을 벗어났을 때 벤트를 해낸다면은 우리가 이런 걸 일명 그 호흡 발산 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갖게끔 하는 소재 개발, 이걸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은 세계 어디를 내놔더라도 제품을 팔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화성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 의사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디지털 시대가 이제 도래가 되면서 지금 이제 아날로그 시대가 이제 많이 이제 그 퇴색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신발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아날로그성인 그 감성을 갖고 좀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신발이었는데 이런 정보 기술이 이제 발달되면서 이제 그거에 이제 접목을 시키는 이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그 지금 미래의 이 부분이 같이 발전이 돼야 된다 하는 거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해외 브랜드든 또 국내 브랜드, 국내 기업이든 사실상은 많은 그런 어떤 제품들을 내놓고 있었고 그리고 또 내놓을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내놓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커다랗게 성과를 거두지는 아직까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그 돌이켜보면은 어느 정도 소비자 니즈하고의 약간의 어떤 괴리감 이런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그 빠르게 변하는 이 그 IT가 일단 저희들이 이제 그 신발 산업과 신발 산업이 그만큼 쫓아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런 부분을 현재 시점도 맞추고 그다음 미래에도 맞출 수 있는 같이 맞춰 나갈 수 있는 특히 이제 소비자 니즈 파악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GPS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 좀 더 그게 안 나온 건 아닌데 나왔지만 어느 정도는 좀 더 개발 보완해서 소비자들이 더 요구하는 특히 가격적인 측면이라든가 또 어떤 차별성이라든가 이런 쪽인 측면에서 좀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 트랙스타는 어떤 준비를 하는지 권 대표님 소개 좀 해주시죠. 이 신발이란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몸무게를 지탱하는 그런 이제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발은 정말 그 인체공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야 되고 이 인체공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제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우리 인류가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 IT 기술이 많이 이제 발달이 돼서 이제 우리 신발에도 그런 이제 기술을 융합시키는 그런 이제 이 노력들이 지금 되고 있고요. 저희들은 뭐 하숙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GPS를 이제 장착을 해서 하루 이제 어느 곳에 이렇게 다녔는지 추적이 이제 가능하고 또 노인들이나 어린아이들이 또 길을 잃었을 때 바로 이제 찾을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이 시스템을 장착하는 것을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다니면은 에너지가 이제 많이 소비가 되는데 또 어떤 때는 또 우리가 에너지를 또 소비를 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량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또 이 IT 신발을 저희들이 그 신발의 융합 기술로 지금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특별한 기술입니다만은 이제 저희들이 보아 다이얼이라고 이제 이 장착을 해서 이 신끈을 자유롭게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또 첨단 기술도 적용을 해서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그 삼덕통상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 전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인체공학적, 생체학적 기능을 갖춘 기능성 신발 개발에 매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산 신발산업진흥센터를 통한 국내외 연구기관 또 이렇게 학계를 통해서 이제 지속적인 이제 성능 평가를 실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제품 개발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최근에는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직영부에서 그 IT와 접목된 그 신발 연계 산업에 대해서 그 연계 산업을 통한 그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IT 국가인 우리나라의 그 대전에 있는 그 대덕 연구 단지가 이렇게 상당히 많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또 기술도 많이 진보돼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 IT 신발은 기존에 이렇게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이렇게 국내외 브랜드들이 이렇게 일부 이제 상용화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그 IT 신발의 그 시장성은 지속성, 그리고 안정성, 그리고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얼마나 상용화를 시켜서 시장에 연결시킬 수 있는가가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IT 신발, IT의 기술이 장착된 신발이 안정성을 가지고, 그리고 신발에 부착되었을 때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점을 저희는 이제 대덕 연구 단지와 함께 연구해 나갈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네 분의 그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그 우리나라의 그 첨단 IT 신발이, 기능성 신발이 조만간 세계 시장을 그 주름 잡게 되지 않나, 이런 기대감을 느끼게 하는데요. 이와 조금 관련 있는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제는 그 신발 산업에서도 삼성과 같은 뭐 이런 특정 회사를 좀 금해서 뭐 한데, 삼성과 같은 브랜드가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를 현실화하는 데서는 뭐 상당한 기술적인 요소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국 신발 산업은 현재 뭐 어디까지 이렇게 수준이 와 있는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이 질문은 그 나노텍스라믹스 그 정 대표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신발 산업의 어떤 흐름을 이야기하기까지는 뭐 제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뭐 신발에 지금 들어온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이런 상황인데, 그 부분은 이제 트랙스타의 우리 권 사장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해외 마케팅을 나가 보면은 뭐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이제 소싱하는 업체, 소싱하는 나라, 뭐 이런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제 아웃소싱을 맡기는 나라, 뭐 이 두 가지로 본다면은 기본적으로 제조하는 국가와 이 디자인은 하는 그 국가,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봐지고요. 뭐 이런 쪽에서 이제 한국의 어떤 신발 산업이 뭐 새로 어떤 발전을 하려고 하고 도약을 하려 한다면은 결국 기능의 어떤 통합, 이렇게 말씀을 이리 하시는데, 제가 생각컨대는 뭐 이런 것보다는 더 근원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신발 제조 공정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발 제조 공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결국 인건비 싸움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 소싱하는 나라, 인건비가 싼 나라 이렇게 가게 되고 또 우리 같은 인건비가 좀 나름대로 좀 비싸고 하니까 결국 우리가 가야 갈 길은 그 기능의 어떤 통합이다. 또 기능을 부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의 기본 속성을 보면은 포엠을 이야기합니다. 인건비, 그 다음에 맨을 이야기죠. 맨, 머신, 머티리얼, 메소드를 이야기하는데, 통상 제조업의 어떤 일반적인 흐름에서 접근을 하면은 결국 기술의 어떤 평준화죠. 평준화는 결국 인건비를 따라다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뭐 싸게 만든다,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한국의 공동화는 필연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제조업이 다시 정립이 되고 기능이 부과되고 또 나름대로 그 경쟁력을 가지려면은 신발 제조 공정이 바뀌지 않으면은 절대 한국에서 재도약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국에서 새로운 어떤 브랜드가 나오려 한다면은 이 인건비조차도 이 캐나에서 만드나 말레이시아에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싼 그런 흐름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다면은 결국 부품이나 아니면은 제조 공정의 혁신만이 한국에서 제조업을 다시 할 수 있는 입장으로서 된다고 봅니다. 또 아울러서 이러한 어떤 흐름에서 정부에서 R&D라든지 또 아니면은 이 신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쪽에 많은 투자가 병행이 돼야 되지 않냐, 이리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 앞선 질문에서 그 정 대표께서 우리 권사님을 추천하셨는데, 권사님 우리 정 대표님 말씀에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 대한민국 신발이 지금은 여러 가지 이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조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서도 글로벌 이 브랜드들이 많이 탄생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첫 번째로 지금까지 신발은 이 이태리나 독일이나 이런 이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의 이 브랜드들이 잘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은 생산 기지를 동유럽이나 아시아로 다 이제 옮겨왔고, 이 지금 아시아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신발 회사들이 가장 이제 품질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거기다가 지금 현재 그 미국이나 유럽에는 시장이 많이 이제 침체가 되어 있고요. 우리 아시아에는 우리 이제 대한민국을 위시해서 이제 중국이나 또 대만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성장하는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아시아 시장에는 우리보다 더 잘 이해하는 이 유럽이나 미국 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국이나 또 일본이나 대만이나 이런 데 가서 성장하는 시장에서 크게 이제 성장해서 우리가 아시아지역에서 1등을 하게 되면은 세계 1등을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 에어로빅 열풍으로 인해서 리복이 세계적인 브랜드로 탄생이 됐고, 또 이제 걷기 열풍으로 인해서 MBT가 세계적인 브랜드로 됐듯이 우리가 그런 이제 흐름을 잘 타면은 큰 마케팅 비용에 대한 투자 없이 우리 대한민국의 브랜드가 세계 최고의 이 글로벌 브랜드로 곧 탄생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그 신발의 세계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각 기업들, 관련 기업들이 그 신발 세계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마 이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그 부산의 신발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또 외부적인 이런 뭐 뒷받침이 또 따라줘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견해를 한번 듣고 싶은데요. 이 부분은 삼도통상 전실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그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나노텍 세라믹스 사장님과는 조금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의견이지만은, 정성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신발 산업을 노동 집약적 그 저부가치 산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술 집약적 고부가치 산업으로의 발상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부가가치 매스 프로덕션은 그 인건비가 싼 국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부산 신발의 발전을 위해서는 최근에 이렇게 국내 브랜드들도 많이 이렇게 개발을 해서 이제 상용화에 성공을 했듯이 기술 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량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가격 경쟁력을 갖춘 기능성 신발 개발 제품의 출시가 필요로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는 말은 막연히 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리저너블한 소비자가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가격대 형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그 지속적인 공정 혁신뿐만 아니라 신발의 그 성능 향상 개발을 통한 가격 경쟁력의 제고가 되겠습니다. 국내 수요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인구가 이제 4천만이지만은 실제 이제 그 신발 업계가 생산하는 양은 그 양보다 훨씬 더 초과를 합니다. 신문을 보니까 이제 현대자동차가 이제 드디어 이제 그 해외의 생산량을 이제 국내보다 더 높였다라는 말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부산의 신발 산업도 결국 이제 그 해외 수출 쪽에 이렇게 좀 더 이제 치중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필요한 것이 과연 소비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각 나라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지역마다의 특성, 문화적 차이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정보라든지 자료가 국내 기업으로 이렇게 모든 걸 습득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기관이나 정부가 기업이 이렇게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그 자료 제공이라든지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은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신발 산업이 제2의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부산 신발업계가 쏟고 있는 새로운 도약이 결실을 맺기를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신발산업 관계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파워 인터뷰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